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의 차연입니다. 자, 새로운 10단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단원이 너무 중요해요. 수학 상편에 총 15개의 단원이 있는데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단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중요한 10단원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고교 과정이 우리가 수학 상편에 제일 처음에 뭘 배웠습니까? 숫자와 식을 다루는 걸 배웠어. 수와 식을 다룬다는 것은 식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곱셈 정리, 인수분해, 다항식 이러면서 이제 어떤 식들을 막 묶고 변형하고 이런 걸 배우다가 그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뭐를 배우기 시작한 겁니까? 방정식을 배우고 또 뒤에 14, 15 다루는 부등식을 배우는 이런 과정으로 이제 이렇게 옮겨져 가서 사실 수학의 상편에서는 방정식, 부등식이 대부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근각에서 관계도 배우고 뭐 근해 공식도 배우고 판별식도 배우고 뭐 또 인수분해도 배우고 이러면서 그냥 쫙 배우다가 자, 이제 수학 하편이나 또는 그 뒤에 배우는 미적분이나 그 뒤에 배우는 굉장히 많은 사실 고교 과정의 거의 대부분에 해당한 내용이 바로 뭐를 배우냐면은 뒤에 가서 함수를 배우게 됩니다. 함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뭐 사실은 함수는 함수 자체로서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 1차 함수, 2차 함수, 그리고 방정식도 방정식 나름대로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사실은 이 두 개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2차 함수를 통해서 요 둘의 관계를 배우는 단원이 바로 10단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요 과정이 지금부터 배우는 과정이고 함수는 일반적으로 그래프로 이해하고 있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정역상의 모든 원소가 공역상의 원소랑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를 함수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선생님이 함수 배우면서 하도록 하고 일단은 그냥 우리가 느낌으로 뭐 1차 함수, 직선, 2차 함수, 뭐 포물선 이런 정도만 일단 이해를 한 상태에서 함수는 어쨌든 그런 그래프가 머릿속에 떠오르면 되는 겁니다.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방정식이나 부등식의 근, 해, 그죠?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 되는데 이게 이제 밀접 관계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10단원에서 배우게 되는데 10단원에서는 2차 함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2차 함수 이외에도 뭐 뒤에 가서 배우는 3차 함수, 뭐 이과 학생들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뭐 그냥 뭐 하여튼 모든 함수가 방정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보통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요 수학 상편에서는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리고 뭐 조금 나오는 고차 방정식 함수도 1차 함수, 2차 함수만 다루지만 결국에 나중에 엄청 많은 함수나 방정식, 부등식을 배우거든요. 근데 그게 모두 다 지금 설명했던 10단원에서의 관계가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배우냐면요. 이런 걸 배우는 거야. 2차 함수가 그래프잖아, 그래프. 포물선. 뭐 이렇게 생긴 다 알고 있죠? 잠깐 복습할까? 중학과정.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했을 때 이런 거 알고 있습니까? 대칭축 뭐니? 이런 거 이제 이렇게 막 변형을 하잖아. 이걸 변형하면은 a의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이런 기억납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때 얻게 된 대칭축이 x가 2a분의 마이너스 b 라는 공식이 있죠. 또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치면은 이게 이 점이 뭐가 되는 겁니까? x가 p가 되는 거야, p. 그때 요 y좌표가 뭐가 됩니까? 요 2a분의 마이너스 b를 여기 대입하게 되면 얻게 되는 복잡한 4a분의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ac 뭐 이런 식이 있습니다. 하여튼 좋아. 이렇게 쓰건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를 하고 나면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요 꼭지점의 좌표가 뭡니까? 이게 뭡니까? p, q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P, Q와 관련해가지고 여러분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판별식 사이의 관계를 통해가지고 이제 지금 뭔가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판별식은 2차 방정식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d라고 놓으면 이건 마치 이제 2차 방정식 다시 말하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판별식을 생각했을 때 이제 이거 똑같은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야.
자, 이게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자, 어쨌든, 요 2차 방정식의 이 워밍업, 이건 되겠어요, 지금? 자,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우리가 2차 방정식, 다시, fx는, 요거는 이제 교재나 이런 장에 필기해 놓는 걸 쌤 추천합니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차 함수입니다, 함수. 2차 함수입니다, 함수. 얘는 사실은 2차 함수가 아니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함수라고 말해요, 함수. 함수를 하지 말면 뭐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그래프. 요 2차 함수가 있고, 요거하고 fx는 0. 요거는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방정식. 알겠죠? 자, 이게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이 방정식 fx는 0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함수 fx가 이거라는 뜻은 함수 일반적으로 y는 fx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렇죠? 또는 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fx는 0이란 방정식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fx는 0이란 방정식은 y는 fx라고 하는 식과 y는 0이라고 하는 식을 뭐 해서 구한 거냐면은 연립해서 y를 소거해가지고 fx는 0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연립한다는 뜻의 의미는 뭐냐면요. 얘도 만족하고 and 이것도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자, 우리가 어떻게 생긴 2차 함수가 있다라고 치고 이게 x축이 여기 있다고 치면은 자, y는 fx는 뭐냐면은요. 이 y는 fx가 뭐냐면은 요 그래프인 거야, 그래프. 자, 그리고 y는 0이 뭐냐면은요. 요것의 의미는 우리가 y 값이 0인 걸 싹 다 모아놔. y 값이 0인 걸 싹 다 모아놓으면 무슨 축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x축하고 동일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겠어요, 지금? 그러면 요 둘의 의미가 뭐냐면은 x축 그리고 y는 fx를 연립한다는 뜻이니까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한다는 뜻이므로 얘를 만족하는 거는 이런 점들이야. 이 모든 점들이 이 식에 대입하면 식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점들이 여기다 식을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야. 맞습니까? 여기 모든 점들은 y좌표 0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연립한다는 뜻은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한다는 뜻이고 동시에 만족한다는 뜻은 다시 말하면 이 점하고 이 점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fx는 0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뭘로 이해할 수가 있냐면은 이 두 그래프의 교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점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은 그 중에서 우리가 x값을 이 방정식을 푼다는 뜻은 우리가 x는 얼마 이걸 구하는 거니까 이 교점에서 무슨 좌표? x좌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말이 좀 길었어요. 함수의 이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이 방정식의 실근하고 똑같습니다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요걸 푼다는 말은 이것의 실근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허근은 허수를 여기다 찍을 수 없으니까 실수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근을 구하는 건데 그 실근은 바로 요거 두 개 연립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래프의 교점이고 교점 중에서 x좌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알파고 이게 베타라는 뜻은 x좌표가 알파고 x좌표 베타라는 뜻은 요 2차 함수가 무슨 꼴인가하고 똑같냐면요. y는 최고차 함수 a의 괄호 열고 x-알파의 x-베타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fx는 0이란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는 말이나 교점 x좌표가 알파하고 베타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fx는 0이 아니라 fx는 1이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y는 fx와 y는 1이라고 하는 직선의 교점입니다. 그러면 y는 1인 점들을 싹 다 모아놓으면 이렇게 생기겠지. 그럼 이제 이 점하고 이 점의 x좌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만 차이가 있고요. 어쨌든 원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게 궁금한 거야. 이렇게 이제 A, B, C가 안 나와 있는 경우에 내가 어떤 y는 fx라고 하는 식이
X축하고 과연 몇 군데에서 만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근이 몇 개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다는 말인 거야. 지금 현재 X축하고 두 군데에서 만나지. 교점이 두 개라는 뜻이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X축과 한 군데에서 만나고 있지. X축과 접하고 있지. 이 경우는 이 방정식의 근이 한 개란 뜻이야. 만약 이 그래프가 X축하고 이렇게 안 만나고 있지. 그러면 이 방정식 실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두 함수가 몇 군데에서 만나느냐는 이 방정식의 근이 두 개냐, 한 개냐, 0개냐하고 똑같고요. 방정식의 실근은 2차 방정식 어떻게 구합니까? 바로 판별식이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 모든 내용을 정리를 해서 정석 교재에 실어놨어요.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이해력이 빠른 학생들은 그 정석의 기본 정석 부분만 딱 보고 바로 이해가 되겠지만 절대 때려 외우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도 방금 설명했던 내용 같이 떠올려가지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2차 함수가 판별식에 해당하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이렇게 d라고 놨을 때 그 2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지 접한단 말은 한 군데에서 만난다는 뜻인지 또는 만나지 않는다는 뜻인지를 판정하는 방법은 이것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방정식의 근이 두 개니까 결국에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뜻이고요. 이건 방정식의 근이 중근이기 때문에 한 점에서 만나는 뜻은 접한다는 말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요 x축과 만나지 않는 경우는 방정식 근이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의미를 앞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이거 2차 함수가 x축과 두 군데 만나네? 아, 방정식 근이 알파, 베타 두 개구나. 이거는 알파, 베타가 같은 값이구나. 중근이구나. 요거는 안 만나는구나. 이런 관점으로 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그래프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보통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쭉 필수예제 풀면서 확인할 내용들은 요 A, B, C의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숫자가 들어가 있다는 뜻은 뭐 A 값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 그래프 이렇게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위로 볼록일 수도 있는 거야. A 값의 부호에 따라서. 그런데 이랬을 때 이것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0이거나 0보다 작다는 뜻은 어쨌든 x축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군데 또는 뭐 이렇게 요거는 접해 요렇게 요거는 요렇게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방정식과 함수를 반드시 구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이라는 제목이 뭡니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그래프 함수를 표현한 거고요. 요거는 방정식의 근을 설명한 건데 그때 안 만나는 경우는 2차 방정식은 근이 없을 수는 없어. 단지 그 근이 실근이 없는 거야. 그 말은 허근은 있는 겁니다. 2차 방정식은 무조건 근이 두 개야. 실근이 두 개건, 허근이 두 개건, 중근이 두 개건, 무조건 근이 두 개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이거는 서로 같은 두 실근, 중근. 이거는 근이 없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알겠어요? 좋아. 자, 아직 감이 안 오니까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익숙해져야 돼요. 세 포물선이 있는데 포물선, 포물선, 포물선이 있습니다. 전부 다 최고창 교수가 1, 1, 2니까 뭐 이런 포물선이에요. 이런 포물선, 이런 포물선이에요. 이런 포물선. 알겠죠? 질문이. 자, 이게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세 포물선 중 하나만 X축과 만난다.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 세 포물선 중에서 하나만 X축과 만나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X축과 만나려면은 요 식의 D에 해당하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0이 딱 되면 만나긴 만나는데 한 군데서 만나는 거고요. 0보다 크면은 만나긴 만나는데 두 군데서 만나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되니까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얘가 만날지 얘가 만날지 얘가 만날지 A 값을 모르니까 알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제 확인해 보는 거야. 얘가 X축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지? 꼭 D를 확인해도 되고요. D 나누기 4를 확인해도 상관없습니다. 짝수니까 할 거예요. 자, B-제곱 마이너스 AC 옆에 써보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4 요렇게 되면은 만나는 거야, X축하고. 자, 두 번째는 A제곱 마이너스 3A니까 플러스 3이 되죠? 네, 만나는 거야. 세 번째는 A-1의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4가 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렇게 세 개가 되면은 첫 번째 그래프가 x축과 맞나, 두 번째가 맞나, 세 번째가 만나는데 1번 문제가 뭡니까? 이 중에서 하나만 만나야 돼. 하나만 만나야 되니까 일단 이걸 풀어야 됩니다. 2차 부등식이지. 2차 부등식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뒤에 가서 14, 15단원에 배우는 2차 부등식은 2차 부등식을 정말 부등식을 깊게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서 풀 필요한 2차 부등식은 그냥 2차 부등식 푸는 단편적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먼저 공부하고 쭉 같이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요거 풀게 되면은 a 플러스 2의 a 마이너스의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풀면 어떻게 됩니까? a는 큰 것보다 크거나 또는 a는 작은 것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만족하면은 첫 번째 그래프가 만나는 거야. 저 인수분해하면 a의 a 플러스 3이니까 a는 큰 것보다 크거나 또는 a는 작은 것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건 조금 정리가 필요하네요. 마이너스 a의 제곱이고요. a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a의 플러스 6a니까 플러스 4a가 되고요.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돼서 요렇게 되는데 요식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거는 a의 마이너스 3에 a의 마이너스 1이 0 이하이다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 걸 풀면은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거를 풀면은 a는 1 이상 3 이하가 되고 어쨌든 a가 요렇게 되면은 세 번째 게 맞나? 이렇게 되면 두 번째 게 맞나? 이렇게 생기면 첫 번째 게 맞나?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a가 만약에 2야. 이 세 개의 포물선 중에서 x축과 만나는 건 몇 개 있어? 라고 물으시면 2는 요 안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세 번째 그래프는 x축과 만나는 거야. 2는 이 안에 들어가지. 두 번째 그래프도 x축과 만나는 겁니다. 2는 요 안에도 들어가지. 첫 번째 것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2가 되면은 세 개가 다 만나는 거야. 그럼 이제 한 개만 만나는 거 어떻게 구할 것인가? 보면은 이거를 수직선을 그어서 a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립부등식이라고 부르는데 뒤에 14, 15단원을 배우면 연립부등식도 또 자세하게 한번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막 내가 이걸 미리 몰라가지고 되게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자, a가 2하고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1, 0, 1, 2, 3, 마이너스 3 이게 있다고 치면은 자, 노란색으로 이용해가지고 요걸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노란색이 포함된 영역이 있으면 첫 번째가 무조건 만나는 거야. 됐어요? 자, 두 번째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파란색 안에 들어가 있으면 두 번째가 반드시 x축과 만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1하고 3 사이입니다. 자, 이번엔 1이 여기 있고요. 3이 여기에 있으니까 요렇게 되면서 주황색을 만족하면은 세 번째 게 만나는데 이 중에서 한 군데랑 만나게 되려면은 이 셋 중에 하나만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지금 노란색, 파란색, 주황색이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세 군데에서 만나는 거고요. 이거 당연히 두 군데 만나는 거고요. 좋아. 답이 되면 뭡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답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영역은 오직 파란색만 포함된 영역이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만나는 게 맞죠. 답이 뭐가 됩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a가 1보다는 작다가 됩니다. 1이 되는 순간 주황색도 만나고 파란색도 만나기 때문에 1번 작아야 되고요. 또 이 부분이 답이 되겠네요. 보입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2가 포함될 때는 노란색이 포함되니까 되지만 마이너스 3이 포함되면은 파란색도 되고 노란색도 되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만남으로 이게 최종적인 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번거롭죠? 어색하죠? 네. 이렇게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세 포물선 중 적어도 하나는 x축과 만난다.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만나건 두 군데에서 만나건 이 적어도 하나의 의미는 하나 이상만 만나면 되는 거야. 그 범위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런 영역은 지금 노란색이건 파란색 어쨌든 다 만나고 있는 거야 지금. 다 만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안 만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은 지금 어느 하나도 안 만나고 있지. 이걸 빼고 나머지 부분이 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따라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2보다 a가 작거나 같다. 또는 요거보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만 되면은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고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필수 예제 10-2번. 자, 잘 따라오세요. 중3 때 배웠던 이차 함수가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까? 중3 때는 그냥 말 그대로 꼭지점 구하고 최대값 구하고 막 이걸로만 했는데 이걸 이제 진짜 다양하게 방정식과 이렇게 믹스가 되어 있는 거지. 통합교과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이차 함수 yfx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방정식 fx는 k의 두근의 합을 구하십시오. 와, 이게 이제 뭔가 새로운 게 나왔어요. 우리가 앞에서는 x축과 만나는 걸 구했는데 지금 우리가 fx는 k라는 것의 의미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y는 fx와 y는 k의 교점으로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이게 y는 fx죠. 근데 y는 k는 지금 k가 양수란 것만 나와 있고 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강 이런 점인 거야. 아, 이게 y는 k인 겁니다. 됐어요? 그럼 질문이 이것의 두근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그 두근이 뭡니까? 요 값, 그 다음에 요 값, 이걸 알파라고 놓고 이걸 베타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저 알파하고 베타를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알파가 얼마야? 몰라. 베타가 얼마야? 몰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합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2차 함수가 대칭 맞아요? 맞습니다.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러면 요게 얼마냐면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요 값은 이거 두 개의 딱 가운데 평균 마이너스 2라고 3을 더하면은 2가 되니까 나누기 2하면 요 값이 x좌표가 1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칭축이 뭐냐면요. x는 1이라고 하는 게 2차 방정식, 2차 함수의 축입니다. 축이라고 부르고 조금 더 자세하게는 대칭축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 대칭축이 x가 1이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실제로 알파하고 베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요 알파나 베타는 베타가 얼마냐면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1에다가 세모만큼을 더한 거야. 이게 세모라고 할 거야. 그럼 요 알파는 뭐냐? 1에다가 세모만큼을 뺀 겁니다. 요 알파벳 의미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알파하고 베타를 더하는데 이렇게 사라지니까 이 얼마가 됩니까?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K가 얼마든지 간에 요거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무조건 계속 2입니다. 2. 그래서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자, 좀 어색합니까?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의외로 굉장히 쉬운 부분입니다. 두 번째, 방정식 f2x 플러스 1은 0의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하십시오. 이거 이제 푸는 방법이 좀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해볼게요, 선생님이. 첫 번째로 요 2차 식의 fx, 2차 함수에 우리는 모양을 사실 완벽하게 거의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2차 방정식 x축과 마이너스 1과 3에서 만나니까 fx는 0. fx는 0의 근은 마이너스 2라고 3인 거 맞아? 그러니까 요 fx는요. a의 괄호 열고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어야 돼. 왜? fx는 0이라고 하는 근이 마이너스라고 3이니까 이렇게 돼야지만 이게 는0이 되는 근이 마이너스라고 3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지금? 자, 이거 되겠죠? 그러면 지금 질문이면 f의 2x 플러스 1은 0을 구하는 거니까 요게 지금 fx니까 f의 2x 플러스 1의 의미는 여기 x자리에다가 2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a의 괄호 열고 2x 플러스 1 플러스 1 여기는 2x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가 있고 요게 는0의 두근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근을 그냥 깔끔하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되니까 얘가 0이 되려면 x는 마이너스 1이고 얘가 0이려면 2x 마이너스 2니까 x는 플러스 1이 돼서 두근은 2하고 마이너스 1 합은 얼마입니까? 0 곱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끝입니다. 이게. 자,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이건 그냥 진짜 직접 구하는 거야. 다른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하면은 이제 뒤에 함수를 배울 때 많이 배울 텐데 이게 사실은 f의 2x 플러스 2라는 요 식이 사실은 합성함수 형태라는 말을 나중에 배울 겁니다. 아직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까? f의 2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f의 2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것의 근을 구하는 거잖아. 이것의 근은 우리가 x를 구하는 거지, x. 근은 항상 x를 말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요거를 동그라미라고 한번 놔보면 이건 이런 거지. f 동그라미는 0이라고 하는 걸 푸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기로 fx는 0이라고 하는 것의 근은 얼마입니까? fx는 0이라고 하는 것의 근은 이 그래프를 봤더니 하나가 x가 마이너스 1이고 x가 3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은 f 동그라미는 0이라는 것의 근은 동그라미가 마이너스 1하고 3이란 뜻이야. f 동그라미는 0이라는 것의 근은 동그라미가 얼마란 뜻이야? 동그라미가 지금 여기서는 2x 플러스 1이잖아. 이게 마이너스 1이거나 3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근의 x를 구하는 거니까 2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면 x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2x 플러스 3이 얼마입니까? x가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건 요게 우리가 찾고 싶은 두 근인 거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얘는 직접 구하는 거고요. 얘는 어떤 성질을 통해 가지고 변형해서 구한 거. 둘 다 알고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풀이가 좀 더 간단해 보이지만 이해는 오히려 첫 번째가 쉬울 수도 있으니까 다양한 사고, 폭넓은 생각을 할 수 있게. 자, 따라오시고. 됐습니까?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실력동사 그 다음 부분에는 이제 어떤 이론이 남아있냐면 2차 방정식. 근데 그 2차 방정식이 지금 2차 함수와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2차 함수가 그냥 2차 함수 끝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는 2차 함수하고 x축만 다루는데 조금 더 폭넓게 이제는 2차 함수와 어떤 직선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이라는 주제로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요 직선하고 포물선이 막 움직인다고 치면은요, 그 교점은 이렇게 된 교점이 없지.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교점이 하나가 딱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교점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포물선하고 직선의 교점의 개수는 0개이거나 1개이거나 2개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수식으로 풀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은 자, 해볼게요. 저 포물선이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 직선을 y는 mx 플러스 n, 뭐 직선의 기울기 y절편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요것의 교점이라는 뜻은요. 이것의 교점이란 뜻은 그 교점에서 x좌표란 뜻은 뭐하고 똑같냐면은 요거 두 개를 연립해. 그러면 우리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이라고 놓을 수 있잖아. 자, 요거는 아까 선생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그래프야, 그래프. 함수야, 함수. 함수의 교점의 x좌표는 우리가 이렇게 생긴 뭘 구하는 거야? 방정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점의 x좌표,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이렇게 생긴 방정식에 뭘 찾으면 돼요? 이 방정식의 실근이 x가 되는 겁니다. 이 둘의 관계로부터 여러분이 문제에서 교점 몇 개가 있지? 몇 군데에서 만나지? 그 x가 얼마지? 물어보면은 여러분은 함수를 가지고 막 그림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요거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이거 바로 풀기 힘드니까 넘기면 ax의 제곱 플러스 b-m의 x 플러스 c-n은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요 식을 인수분해하거나 근해 공식에 집어넣거나 이렇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 교점이 몇 개냐고 물어보면은 교점의 개수는 요 식에서 판별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죠. 물론 이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이는 아니야. 뭡니까? 요 판별식은 b-m의 제곱 빼기 4의
a 곱하기 c-n 이라고 쓸 수가 있고, 요게 0보다 크면 교점 2개, 이게 0이면 교점 하나, 이게 0보다 작으면 교점이 없어.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 지금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잘 봐봐. 중학교 때, 중3 때 함수를 배웠어. 2차 함수를 배웠어. 그래프를 배웠어. 그 다음 우리가 요 앞단원까지, 9단원까지 방정식을 주구장창 풀었어. 지금 이 둘이 만나는 아름다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중학교 때 해결하지 못했던 방정식이, 함수가 막 문자가 들어가 있고,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들어가 있고,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기 힘든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단순하게 방정식으로 변환을 해서 방정식의 근해 공식, 인수분해, 우리 앞에 보는 극말계수와의 관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방정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수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말로 이렇게 부릅니다. 해석기하라고, 해석기하. 그러니까 해석기하. 그리고 우리가 뭐 이걸 대수라고 부르는데, 방정식을 일반적으로 이제 대수학이라고 불러요. 대수학. 방정식, 부등식을 푸는 수학의 어떤 학문의 카테고리. 그리고 그래프를 다루는 거를 해석. 영어로 뭐 어널리시스라고 부르는데, 지금 방정식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방정식의 어려운 문제들. 이 방정식의 어려운 문제를 요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로부터 뭘로 만들어서, 그래프로 만들어서, 함수로 만들어서, 도형을 통해서 기하학적으로 이해를 해서 문제를 푸는 것을 대수 문제를 해석기하로 푼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함수의 교점의 개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이걸 이 상태로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방정식이나 부등식으로 만들어서 대수적으로 풀려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처음에는 어색해. 뒤에 가서 이제 자주 다루다 보면은 뭐 이제 뒤에 우리가 이과 학생들 같은 건 뒤에 가서 이제 기하 같은 것도 배우거든요. 기하를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뭐 이제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말로, 언어로 구분짓지는 않지만 이런 내용들이 다 중간중간에 숨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했던 내용이 정리가 돼 있어요. 잠깐만요. 자, ax제곱 플러스 bxp라고 하는 이 함수와 이런 직선이 있을 때 이 직선의 교점은 이 둘의 실근의 개수. 해인데 그냥 해가 아니라 실근의 개수를, 실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해 중에서 오직 x좌표만, 잠깐만요. 이게 아니군요. 다시. 자, 이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의 좌표니까 교점은 x, y죠. 그거는 요 둘을 연립해가지고 x 구하고 y를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이라는 방정식을 물어보면은 요것도 연립해가지고 교점에 x좌표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실근에 해당하는 x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포물선과 직선 위치 관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포물선과 직선은 안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밖에 없습니다.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우리가 접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를 수식으로 풀어보자 이거야. 어떻게 풉니까? 이 y를 소거해서 이렇게 된 방정식을 만듭니다. 한쪽으로 넘겨서 판별식 d를 얻습니다. 그 d가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인데, 이거를 그래프 관점에서 이해하면은 교점 2개, 접한다, 교점 1개, 교점 없어. 네, 이렇게 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자, 되겠죠? 뭐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포물선,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8이라고 하는 포물선과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있는데, 요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요것이래.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뭐 사실상 요 AB가 지금 얼마인지 외우고 있질 않잖아. 그지? 외우고 있질 않기 때문에 그냥 대강, 뭐 잘 모르니까 그냥. 요거는 지금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니까 아래로 볼록해. 이거 뭐 위로 볼록하면 모르겠지만 뭐 대강 그냥 뭐 이런 느낌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지금. 자, 아래로 볼록해. 요거 이제 뭐 위로 볼록해 이렇게.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y는 실제로 위로 볼록한지 몰라요. 네. 자, 이렇게 있고요. 그 요 교점이 두 개가 있는데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하나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라고 쓸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문제 이해하겠어요 지금?
자, 이랬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첫 번째, 1과 2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점을 직접 구하는 거야. 근데 이제 보통 교점을 구하면 연립해서 구해야 되는 거지. 근데 현재 이렇게 생긴 포물선을 알고 있고요. 요 포물선 이제 모른단 말이야.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8 이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점하고 이 점을 지금 모르는데 그 두 점을 구하는 문제니까 원래는 얘랑 얘를 연립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얘를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할까? 봤더니 얘를 알고 얘를 알지. 아, 이 두 점은 사실 저 파란색 직선하고 이렇게 생긴 곡선이 만난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얘랑 얘를 연립해서 푸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을 연립한다는 뜻은 이거지.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하는 것 이퀄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두 개 y를 소거해서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이 방정식을 풀면은 저 교점에 x좌표가 나오겠죠. 넘길까요?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이고요. 양변 2로 나누고 암산해 보겠습니다. 암산 한번 해볼게요. 봐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x는 2 또는 마이너스 1. 되겠습니까? 인수하면 x-2에 x 플러스 1이 나오죠. 그때 y 값이 얼마입니까는 뭐 여기 대입하는 겁니다. 여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위의 점이니까 2가 되면 이 값은 4가 되고요. 여기는 7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정답은 2,4 마이너스 1,7이 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2,4 마이너스 1,7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이때 a, b 값 구하십시오. 요거 구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구하는 방법은 이제 요 직선상의 두 점을 알고 있잖아. 근데 그게 요 곡선상의 점이니까 여기에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해볼까요?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8에다가 2,4를 대입해. 그럼 여기는 4는 4a 플러스 2b 플러스 8 마이너스 1,7 대입합니다. 7은 a 마이너스 b 플러스 8로 쓸 수 있습니다.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여기다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위아래 더하게 되면은 2b랑 여기 사라지는 거 알겠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16에 8 더하니까 24. 여기는 6a. 여기는 14에 4 더하니까 18. 넘기니까 마이너스 6이어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 b가 0입니까? 네, b가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좋아요. 10답이 4번. 자, 직선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잘 몰라. 어쨌든 이게 포물선 얘랑 얘 동시에 접한데 그 말은 이게 뭡니까? 교점이 한 개란 뜻입니다. 그럼 연립해서 풀었을 때 판별식이 0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얘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이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금 교점이 한 개란 뜻이 한 개. 동시에 접하는 뜻이니까. 이걸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미적분에서 보통 많이 나오는데 접선은 접선인데 동시에 접해. 한글로 공통접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2차 함수가 있으면은 공통접선이 두 개가 있어. 이것도 있고 요것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m이 0보다 크다고 했으니 그중에서 기울기가 양수인 거 요거 하나만 구해보십시오. 이 문제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이거를 그래프로 풀려고 하니까 막 그림 그리기도 쉽지가 않고 되게 그렇잖아. 그래서 수식으로 푸는 거, 수식으로.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죠? 이 직선과 2차식을 연립해서 풀어 판별식은 0이라고 푸는 겁니다. 해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 이퀄 mx 플러스 n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 이퀄 mx 플러스 n 해서 요거 연립하거나 연립해가지고 구했을 때 판별식을 0이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요거 넘겨서 정리하게 되면은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m 플러스 4의 x 플러스 8 마이너스 n은 0이 나오고요. 요것도 역시 이거 이렇게 넘겨볼까요? x의 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4의 x 그렇죠? 플러스 n 플러스 4는 0. 네,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이 식의 판별식이 0이기 때문에
옮길 수가 있을까요? 자, 옮길 수가 있습니다. 예, m 플러스 4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4의 괄호 열고 8 마이너스 n 얘가 0이 되면은 첫 번째가 접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n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의 괄호 열고 n 플러스 4 이퀄 0 이러면은 두 번째도 역시 접하게 되는 겁니다. 모르는 문자 몇 개입니까? mn 두 개입니다.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하면 식이 두 개니까 풀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복잡하니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m의 제곱 플러스 8m 자 n도 써볼까요? 플러스 4n 여기는 16, 8, 4, 32니까 마이너스 16은 0 네, 이렇게 자 두 번째 식은 이거 좀 푸는 거야 지금 요 두 번째 식은 m의 제곱 마이너스 8m 마이너스 4n 플러스 16 마이너스 16이니까 이게 는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뭐 굉장히 비슷하지 그지? 위아래를 더하니까 좌변은 2m제곱이 되고요. 이건 더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16은 0이 돼서 m제곱은 8 따라서 m은 뿔마 루트 8이니까 뿔마 2루트 2가 되는데 문제에서 m이 0보다 크다고 나와 있으니까 답이 아까 두 개라 했잖아요. 그 중에서 요것만 답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이게 답이니까 지금 m하고 n을 구하는 거니까 n은 어떻게 구합니까? 뭐 여기 대입하면 되는 거 대입하면 되는 거야. 아니 하지 말자. 하여튼 여러분이 해보세요. 이거 2루트 2를 대입하는 거야. 얼마 되는 거야? 8 플러스 2루트 2 대입하는 거야. 16루트 2 플러스 4n 마이너스 16은 0이야. 여러분이 해라고 했으면 해버렸어 지금. 봐봐. 그래서 마이너스 8이고 넘기고 양변 4로 나누게 되는 거 알겠습니까 지금? 네. 나누게 되니까 8 나누기 하니까 2 마이너스 넘기고 하니까 4루트 2. 네. 해버렸어요. 네. 뭐 엄청 어렵진 않죠? 할만하죠?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지금 중요한 단어를 하고 있어요. 자, 10-5번. 직선 AX 플러스 B와 세 포물선이 있을 때 이것이 요 세 포물선 최고점 개수가 111인데 이거하고 만나는 교점 개수가 210인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 포물선이 뭐 직선이 하나가 있는데 첫 번째 포물선은 두 군데에서 만나. 두 번째 포물선은 접해. 세 번째 포물선은 안 만나. 뭐 이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정수 A, B를 구하는 겁니다. 정수 조건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걸 풀면 답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문제 조건 만족하는 것을 정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좁힐 수 있나 봐. 뭐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연립해가지고 판별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자,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써보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두 개가 두 군데서 만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x제곱 플러스 3은 ax 플러스 b. 맞아요? 이것의 근이 두 개가 되면 되는 거야. 정리하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 마이너스 b는 0의 근이 두 개야. 그러면 이거의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4의 3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요렇게 생긴 방정식이죠.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7 이퀄 ax 플러스 b. 정리하면 x의 제곱 플러스 6 마이너스 a의 x 플러스 7 마이너스 b는 0의 판별식이 6 마이너스 a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요 값이 0이 되면 그렇죠? 요거는 근이 두 개란 뜻이고 요거는 근이 한 개란 뜻입니다. 세 번째 식이 뭡니까?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그리고 ax 플러스 b 이것의 근이 없다는 뜻이야. 막 연립하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a의 x 플러스 5 마이너스 b는 0 요거의 판별식 4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의 5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다. 이걸 풀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정직하게 풀어야 돼. 이렇게 하나씩 전부 다 근이 없는 걸 나타내는 거야. 뭐 어떻게 풀까? 부등식이지. 막 A, B가 섞여 있지. 아직 우리가 2차 부등식 자세하게 안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푸는 과정이 막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혹시나 모르면 그 부분 표시해놓고 나중에 다시 15단원까지 하고 그 부분만 보면 됩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도 없어요. 보니까 이게 방정식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식인 거예요, 지금 사실. 무슨 말이냐면 요거 이렇게 된 거지. 6-a의 제곱 마이너스 7, 4, 28 플러스 4b는 0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a하고 b에 관한 관계식이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것도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a제곱 마이너스 3, 4, 12 플러스 4b가 0보다 크다고 나와 있으니까 지금 a, b가 섞여 있는 부등식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4b 자리에다가 요거를 이항시키면 4b 자리를 a에 관한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4b 자리에다가 a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건 a에 관한 식은 0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죠. 되겠습니까? 똑같아요. 요것도 정리하게 되면은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4-a의 제곱 마이너스 4, 5, 20 플러스 4b가 0보다 작다니까 역시 요 4b 자리에다가 a에 관한 식으로 만들면은 a에 관한 식이 0보다 작다 해서 a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문제에서 a의 제곱 마이너스 12 그리고 플러스 4b 자리에 뭘 대입하냐면은 마이너스 괄호 열고 6-a의 제곱 플러스 28을 대입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0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야. 이 미주신식이 뭔지 알겠어요, 지금? 다시 볼까, 앞에? 자. 이거지, 이거. 요 식에서 요거를 넘기면 4b 자리에 마이너스의 6-a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8 대입한 겁니다. 이렇게. 쇽.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또 쇽 대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4-a의 제곱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6-a의 제곱 플러스 28이 0보다 작다. 네. 요거 지금 대입한 게 이거예요. 이거 풀면 답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요거 a제곱과 이거 a제곱이 사라지는 거 보입니까? 사실 이게 a에 관한 1차 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없고 얼마예요, 지금?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인데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12a가 남고 상수항은 여기가 마이너스 12 여기는 마이너스 66에 36 여기는 플러스 28이 0보다 크다가 나오게 됩니다. 정리하니까 요건 얼마야? 마이너스 48이니까 마이너스 20 넘어가니까 a는 12분의 20보다 크다고요. 이거 분자분모를 갖다 4로 나누게 되면은 3분의 5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아래 것도 풀어보겠습니다. 여기도 a제곱 나오고요. 여기 마이너스 a제곱 나오니까 a제곱 사라지는 거 보입니까? 자, a에 관한 1차식은 마이너스 8a 여기는 마이너스 12a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12a가 돼서 마이너스 8a 플러스 12a니까 4a가 남게 되고요. 그 다음 상수항 여기는 플러스 16 상수항 마이너스 20 좀 복잡하게 쓰겠습니다. 상수항 마이너스 66에 36 플러스 28이 0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얼마니? 36하고 16 더하니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0 플러스 28이니까 플러스 12 넘어가니까 a는 3보다 작다가 돼서 따라서 a의 범위는 3분의 5보다 크다 그리고 3보다 작다. 이게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a의 범위야. a 값이 아니라.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 있어요? 정수 a,b를 구하는 거니까 3분의 5하고 3 사이인 정수는 딱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a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a를 구하면 b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있죠.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a하고 b의 관계식이잖아. a에다 2를 대입하니 값은 4의 제곱 16 빼기 28 플러스 4b는 0이 되고요. 이게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b가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자, 오늘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 했습니다. 정말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문제가 막 어렵고 이러진 않잖아. 근데 되게 어색하잖아. 우리는 방정식은 방정식, 함수면 함수였는데 이 방정식과 함수가 지금 만나는 정말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익숙해지게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문과, 이과 가릴 것 없이 이게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수학의 승부처가 될 겁니다. 그 정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유제 지금 쌤이랑 같이 안 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도에 맞춰서 푸시고 모르는 것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 10-6번 필수 예제인데 이게 이제 좀
많이 중요해.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공을 들여 설명할 테니까 10-6번 혹시나 궁금한 학생들 미리 한번 좀 풀어보시고 잘 안 풀린다고 하더라도 마음가짐을 자 이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